제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들이 완전히 생냥 그런 적이 있다고 했죠.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근데 요즘은 또 그래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했죠. 옛날처럼 정말 그 어디서 그 용팔이 같은 사람들만 모아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만 채용한 것 같았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그쪽도 뭔가 좀 프로페셔널해지긴 했어요. 물론 일부 공제회는 좀 아니기도 한데 어쨌건 그래요. 그렇긴 한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벗을게요. 저희 환자분들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만 익숙할 거예요. 제가 2020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병한 다음에는 의료인들 기본이긴 한데 바로 마스크 착용을 시작해요. 그때부터. 옛날에 메르스 때도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서 당연히 딱 터지자마자 바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어쨌건 저희 환자분들도 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지금 보면은, 아유, 좀 머리 할까?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딱 마스크 닿는 부위만. 딱쟁이도 지고 막 그래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있어야지. 어쨌건 한의사는 환자하고 접촉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럼 치과에서도 똑같죠. 그래서 조금 피부 상태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보기 좀 힘들면 좀 가려고서 보던가 뭐 하여튼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괜찮아. 자동차 보험 담당자들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분들도 많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제가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욕하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보험사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금 꽤 직위가 높겠죠.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신입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남아있으면은 뭐 부장급은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쳐. 그럼 그 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자기 노하우라고 회식 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양아 못된 짓에 비법도 전수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복고풍으로 이상한 짓이 반복돼요, 계속. 정말 옛날에 했던 장난질인데 요즘도 좀 먹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직도 조금 정신은 좀 차리고 보험사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 싶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의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그런가요? 뭐 사인하고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나 지금까지 나 치료하고 계신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 맘대로 못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얘기 한다,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자꾸 얘기하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요즘 들어가지고 그 지불보증서라는 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불보증서가 뭐냐면은, 뭐 이런 서류들이에요, 서류. 아이고. 어. 진료비? 아니, 왜 거꾸로요? 진료비 지급 보증서. 여기 써 있죠. 이게 지불 보증서라는 건데, 전화 왔나? 전화 왔어요. 퇴근했으면 빨리 집에 오래요. 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어? 그러니까 지불 보증서, 그거. 지불 보증서는 우리 보험사의 고객이 사고를 쳐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가 받을 치료비를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 증서예요. 거의 일반적으로는 액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에 제한 없이 모든 치료를 받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물론 여러 딴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 서류를 보내줘야만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거고, 그 서류를 받으면은 제가, 이 환자는 이 보험사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뭐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성비를 신경 쓰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줄지, 이런 것도 좀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아마. 근데 이거 알아야 되는데. 13545번. 하여튼 오늘은 지불보증서 얘기를 할 건데, 지불보증서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저희 뭐 한 2주 이내에 지불보증서와 관련돼 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 그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뒤에는 집에서 놓고 와야겠네. 첫 번째 일화. 환자번호 13545번. 이건 나중에 혹시라도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고소가 이루어지면은 증거 자료로 쓰려고 내가 지금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가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는 메모를 영상 자체에다가 해놓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외과 쪽에 다녔단 말이에요. 자기 직장 근처에 있는데 아무 데나 가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받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분명히 내 와이프는 예전에 사고 났을 때 어디 한의원 가가지고 뭐가 되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했던 걸로 같은데, 근데 여기는 뭔가 좀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물리치료 뭐 찜질 같은 거 해주고 진통제 처방해주고 끝? 뭐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 접촉사고에 대해서 외과는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뭐 이상하잖아.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접촉사고였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뭐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해주는 것도 없고 뭐든지 말든지 뭐 매일 와도 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뭐 우리 회사에서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주로 다녔던 그 한의원 거기로 한번 다녀보자 해가지고 가야겠는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처음 나봤으니까 본인은 잘 모르니까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낫고 있다. 그래서 한방 치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좀 결정한 한의원도 있고 그래서 글로 가보려고 한다. 그래 되겠냐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원래는 그렇게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안 된대. 이게 뭔가 신박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설명을 넣으면 되겠지? 지금 우리는 그 외과에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넣어줬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려면은 그 서류를 빼가지고 그 원하시는 한의원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두 군데 동시에 뭐 서류를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외과에다가 허가 같은 뭐 서류를 줬으니까 이거를 빼서 이렇게 옮기고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외과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한의원으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불보증서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무슨 칩 같은 거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나 병원을 좀 옮기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 나올 테니까 그 지불보증서라는 거 뭐 그렇게 알아라, 뭐 보니까 허가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허가 좀 해줘라, 이래야 되나? 또 싫은 말 하는 거 어려워하는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나, 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해본 경험이 많을 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던져보는 거죠. 속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뭐 속아준다고 해도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으면은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구멍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보험사 담당자인데 이 피해자가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민원을 넣었을 때 그거를 다 처리하는 방법을 나라도 지금 생각해 놓을 수 있어. 오늘 나중에 나와요. 어떻게 그런 구멍이 있는지 다 마련해 놔요, 그런 구멍을.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아. 속아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어쨌건 속아줘가지고서 하루라도 한의원을 안 가면은 정말 좋거든. 보험사는 한의원을 정말 싫어해요. 보통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나 자기가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엉덩이 척 붙이고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시키는 거, 지시하는 거, 그런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앉아가지고 뭐 물리치료 어디 해라 가지고 적어가지고 처방 쭉 쓰고, 그리고 갈 때 뭐 주사 뭐 놓고 아니면은 뭐 진통제 뭐 처방해가지고서 약국 가서 타서 먹으라 뭐 이렇게 써주는 거, 그거 몇 푼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보험사에서는 딴 데 가지 말고 그 외과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가거든. 근데 한의사는 환자를 볼 때 뭘 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추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료실 가면은 침도 맞고, 부항도 하고, 다 한의사가 직접 해요. 심지어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조차도 원장이 직접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만약에 원장이 직접 물리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또 다른 걸 해.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해, 원장이. 계속 움직이니까 무조건 비용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외과 의사가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을 쭉 하고 있다라면은 거기도 똑같이 많이 나와요. 근데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앉아 있으니까. 의사가 앉아 있으면 돈이 얼마 안 나와. 어쨌건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장난질을 쳐야 되는데 조금 신박한 거예요. 지불보증서를 옮겨야 되는 거니까 옮기긴 뭘 옮겨. 동시에 여러 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뭘 옮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참신하게도 이거를 외과에서 한의원으로 지불보증서라는 서류를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과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그 다음에 옮겨라.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분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저희 한의원의 단골 환자예요.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어. 되게 웃기죠. 천안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단골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한의원 단골이 됐어요. 근데 사고 치료 좀 대충 되고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또 사고를 당해. 그래서 또 치료를 받다 보면은 갑자기 뭐 앞에 있는 차가 후진을 해. 그래서 또 치료를 받다가 이제 합의하고 대충 이제 좀 쉬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빗길에 막 차가 미끄러져 오는 게 보여. 근데 그런 분의 남편한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른 일로 저희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에이, 천안에 와가지고서 사고 난 게 몇 번째인데 그걸 무슨 저한테 물어요. 잘 아시면서. 그죠? 맞아, 나도 여기 올 때 몇 군데 병원을 들러서 왔지만 뭐 어디 가가지고 허락을 해달라니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뻔히 들켜 이렇게 나중에는. 그런데도 일단은 거짓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좀 배웠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들의 상사가 그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그 근처에서 악명 높았던 그런 보험사 담당자였으면은 거기에서 그런 수법들을 사사받았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한테 물어보. 두 번째 일화. 이거는 전화문이에요. 이게 직접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받은 건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서 기억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예시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첫 번째 예시에서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이 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어딘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내가 입원을 하긴 했는데 여기 치료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입원은 좀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외출해가지고 네 한의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거 맞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걸 저희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아마 우리 한의원 최고참도 모를 거라마? 알 수도 있나? 이게 대답을 즉각적으로 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이유가 있는 건데,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할 수는 있는데 거기 병원 원장님하고 상의는 좀 하고서 나오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전국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저희 한의원이 있는 위치가 천안 신부동인데 천안 신부동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병원은 되게 많아요. 지금 한의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의원은 없어. 그리고 입원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외과밖에 없어요. 거기는 교통사고 환자 입원을 잘 받아준다고 좀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많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신부동 근처에서 입원을 하고 싶으면 거기 이외에 갈 방법이 없어. 물론 천안에 교통사고 입원 병원은 정말 많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모든 병원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 오로지 전부 다 이제 교통사고 다 그냥 무조건 입원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병원들 거기가 쫙 몰려 있는데 그 근처로 가는 게 아니면 입원이 잘 안 돼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두정동에 하나, 뭐 쌍용동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뻔히 유명한 데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면은 잘 입원이 안 돼. 그러니까 어쨌건 입원한 간신히 했으면은 거기서 끝까지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하는 치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입원은 거기서 하더라도 치료는 외출 나와가지고 다른 데에서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병원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아니면 걸어와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뭐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동차 보험사로서는 하루에 일단 두 군데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근데 두 군데에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치료비를 두 군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군데만 줘. 그러니까 보통은 한의원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의원의 치료는 이만큼이야. 그리고 병원 침묵 치료는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접촉사고에서 외과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치료 중에 외과랑 겹치는 이만큼의 치료가 빠져나가도 그 나머지 치료만큼의 비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된다고. 외과 치료는 뭐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 뭐 그 정도 삭감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외과는 요만큼의 치료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만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한의원에서 똑같은 걸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의원 치료가 인정이 되면은 이게 못 받아. 하나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무슨 일이 되냐면은 이 병원은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입원은 여기서 했는데 치료는 다른 데 나가서 받았어. 그것도 심지어 병원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외출해서. 일단 무단으로 외출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기분이 되게 나빠. 뭐 한의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예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 내가 외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차려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여기선 잠만 자고 밖에 나가서 치료하고 있고 이러면은 기분 되게 나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은 쫓아버릴 수 있어요. 나가라고. 치료받을 거 아니면은 나가라. 이거는 뭐 당연히 거기 병원의 권리예요. 이 사람 치료도 안 받고 싸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괜히 여기서 엎어져 있는 거 보니까 나이롱 환자야.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얘기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쳐야 뭐 오시면은 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라고 해야겠지. 원래는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근데 정말로 환자분을 위해서는 피해자분을 위해서는 그냥 입원하셨으면은 거기에서 하라는 치료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더 받고 싶으시면은 퇴원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오시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병원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병실이 있는 병원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공실이 나면 안 돼요. 골치 아파져. 병실이 비어 있으면은 이거 밥도 좀 계약해가지고 뭐 식당 업체하고 좀 이렇게 연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아니면은 아예 병원 자체에서 사람들 써가지고서 식당을 뭐 하든지 밥을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러고 해야 되는데 병실이 비어 있으면은 이런 계약이 다 망가지는 거지. 돈은 다 나가고 있고 음식은 뭐 어떻게 계약도 엉망이 되고 뭐 세탁업체도 있고 세탁업체도 뭐 얼마씩 계약하기로 하고 또 쇼부치고 뭐 그랬을 텐데 이게 뭐 다 안 맞는 거잖아도. 그러니까 병실이 비어서는 안 돼.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병실이 비면 안 되는 골치 아픈 재정적인 문제에 있는 병원이라면 그렇다면은 뭐 좀 갔다 와도 안 자르겠죠. 치료 뭐 나가서 받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일단은
여기서 밥 먹고 누워있는 건 여기서 잘하고 있어라. 뭐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 병원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 지금 언제든지 간에 이 자리만 비면은 곧바로 들어올 환자들이 쭉 줄 서 있어. 언제든지 올 거야. 채워질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 병원 임대료를 뭐 땅 파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기분도 나쁘고. 아, 그리고 아까 그 얘기 했었죠. 그 보험사 직원들이 장난칠 때는 뭔가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거 섞으면 대충 되지 않겠어요? 아, 만약에 아까 그 환자분 들켰어. 그래가지고 환자분이 열받아가지고서 금감원에다가 만약에 신고를 했어. 민원을 넣었어.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 나오고 뭐 질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멍이 있죠. 뭐냐면은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저는 입원을 하고 계신 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할 때 치료받고 할 때에는 그 병원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뭐 한의원은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아, 통원 치료였었구나. 난 또 입원 환자인 줄 알고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환자분도 그리고 피해자분도 좀 너무 오버하셨네. 에이, 제가 설마 그랬을까? 야, 오해예요, 오해. 저희끼리 원만하게 그냥 타협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능글능글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 트레이닝은 받겠지 아마.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엮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불보증서는 어디서 뭐 빼가지고 어디로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발송해도 되는 거고 어딘가 병원을 옮기거나 할 때 통원 치료라면은 굳이 뭐 전화를 해가지고서 허락을 해달라 말라 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에 핸드폰에 있잖아요. 사고 나면 문자로 오잖아요. 접수번호. 그거 들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맘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원 중이라면은 웬만하면 보통은 그냥 어지간하면은 그냥 거기서 푹 쉬세요. 아, 물론 저희 한의원은 입원한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한의원에 와서 쉬세요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게 제일 편해요. 만약에 그 병원이 너무 안 되겠다 이러면 참 골치 아프긴 해. 왜냐면은 병원 입원했다가 중간에 나왔을 때 그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또 있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옆에 있는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한 3일만 더 입원했으려고 한다. 그런 환자를 받고 싶지는 않아 하니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만약에 이제 꼭 중간에 다른 치료를 받고 싶으시면은 병원장하고 대충 어지간히 좀 얘기 좀 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뭐 입원 받아준다고 해서 덥석 들어가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들어가시던가. 아, 세 번째 일화. 이것도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한데 요즘 모 공제회에서는 지불보증서를 이렇게 보내줘요. 요쯤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요렇게. 이것도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적어왔는데 이게 우리 한의원 환자번호 13567번. 아, 이거 외부에선 이 환자 번호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환자인지. 이 문구, 뭐, 이렇게 하면, 이 문구, 편집이 잘 되려나? 이 문구는 굉장히 좀 신박한 문구예요. 아니, 신박한 건 아니야. 좀 클래식, 고전. 좀 재밌는 건데, 이런 문구가 좀 반가워가지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환자한테 장난치는 레퍼토리는 계속 쭉 변해왔는데, 이건 너무 고전이거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뭐 되게 반가운 거야. 요즘은 이런 장난 치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신박해가지고 딱 스크랩 해가지고서 애들한테 보여줬어. 야, 이거 봐라. 이런 거 왔다잉. 그랬더니 제 친구는 반응이 이래요. 저도 몇 년만 젊었으면은 아마 국토교통부에다가 민원 넣고 그리고 뭐 환자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놈이 있으니까 아주 한번 민원 이렇게 여기다 민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조져봅시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 아마.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저도 30대 뭐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 그때는 뭐 전투력이 좀 있었지. 아니 전투력이 있다기보다는 한의사질이 좀 지루해요 좀. 늘상 비슷한 뭐 계속 반복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생활의 활력소 같은 게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전투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민원 넣고 막 싸우고 뭐 가끔 보면은 전화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쌍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꼭 이제 금감원 가고 뭐 국토교통부 가고 뭐 분쟁 심의위원회 가고 뭐 이래가지고서 싸우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40대쯤 되니까 좀 귀찮아 이게. 그리고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징계를 받든 말든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데미지가 아주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옛날 경험상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랑 싸우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 맞고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서 막 사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해.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뭐 제발 민원 치료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거기는 별로, 그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뭐 데미지가 아주 없진 않나 봐요.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서 그냥 띠꺼운 소리로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민원 좀 어떻게 해주시죠 뭐 여기서 끊어. 좀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사과하고 싶은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데미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 왜 윗사람한테 좀 혼나고 그렇긴 또 하나 봐요 보면. 근데 또 장난질 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 또 하고 또 장난질 치고 들키면 또 뭐 사과하고 뭐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 얘기할 텐데, 이게 물론 이제 보험사가 있고 이제 공제회도 보험사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종합보험사하고 공제회하고 왠지 사이가 좀 안 좋은 게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그쪽에서 어떻게 취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일반 보험사에서는 공제회 직원들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그리고 어쨌건 둘이 사이가 조금 안 좋은 증거들은 종종 보여. 나중에 언제 얘기할게요. 어쨌건 공제회들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근데 이런 장난질, 그러니까 지불보증서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이런 뭐 명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원래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요즘은 잘 안 쓰는 장난인데, 근데 이렇게 왔단 말이야. 너무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막 웃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쨌건 오랜만에 본 거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냐 이렇게 했더니, 뭐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020년 8월 달부터 그 자기네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대. 그럼 왜 했어? 이 사람의 주장을 따르면은 진단서가 뭐 알아서 갖다 주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이 보고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치료를 더 받게 해줄지 말지 결정을 하겠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모든 보험사는 그런 거 안 해요.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모든 환자는 무조건 이런 게 어딨어.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귀찮게 하려고, 그게 주 목적일 것 같아요. 환자를 귀찮게 해가지고 치료받는데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쉬어갈 수 있게끔. 그럼 돈이 돼요. 환자가 치료를 하루를 안 받으면은 꽤 돈이 돼요. 거기다가 한의원이면은 그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쭉 쌓이면은 제법 큰 돈이 될걸? 그러니까 뭐 그 회사에서는 그런 방침을 정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하고 싶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저도 심심하다고 해가지고서 뭐 바쁘든 안 바쁘든 간에 저녁 시간 쪼개가지고서라도 굳이 이거를 뭐그 민원 넣고 뭐 그랬을 텐데, 근데 저도 귀찮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요점은 뭐 거기서 무슨 장난을 쳤는지 뻔히 알고 있고 내가, 그리고 얘네들이 환자분한테도 장난을 칠 거야 분명히. 거기다가 나는 보고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지만 환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뭐 2주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일단은 지불보증을 철회할 테고 뭐 치료를 더 받고 싶으면은 가가지고서 진단서를 떼갖고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서 심사숙고 해가지고서 니를 더 치료를 해줄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마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환자 입장에서는 뭐 나 앞으로 치료 못 받나 뭐 걱정도 되고 뭐 그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 본데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좋지. 이게 이 과정을 옛날 같았으면은 뭐 일단은 민원 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얘기해가지고서 환자분도 민원 넣으세요. 지금 얘가 엿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조져놔야 돼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 안 해요 이제.
어차피 그냥 환자분만 그냥 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쨌건 제가 그냥 중재해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환자분은 그냥 쭉 치료를 받게 해드릴 수 있거든. 그럼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또 뭔가 뭐 사기치고 있겠지만 그 사람을 조지고 있는 것들은 아마 또 조금 젊은 그 원장님들이 하고 있겠지. 근데 저는 이제 좀 쉬려고. 그냥 달력만 좀 보고서 이 날짜에 처리해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하고서 뭐 어디 알람 설정 같은 거 해놓으면 돼요. 까먹고 있어도 그때 돼가지고서 처리를 해드리면 되거든. 그러면은 그냥 잘 돌아가서 그 환자분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계속 치료받고 있으면 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역시 제가 10년 전이었을 때 혹은 15년 전, 뭐 20년 전일 때랑 똑같은 전투력을 가진 젊은 아니면은 혈기왕성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분명히 그걸 할 거라고 뭔가 이제 막 전투력 오라가 막 보이고 그러면서 야 이건 뭐 못된 놈이다. 뽐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민원을 넣어가지고서 힘들게 만들 테니까 환자분도 민원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뭐 그렇게 하는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장님이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열혈 성격을 가지신 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사들이 이렇게 장난질 칠 때마다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장난질을 잘 안 칠 텐데 근데 좀 지치는 원장들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그냥 좋게 그냥 우리 환자분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지불보증 언제까지 해준다느니 뭐 그딴 소리 하면은 그냥 우리 원장님하고 얘기하세요. 뭐 그래요. 그 정도는 처리해 주실 거예요, 모든 원장님들이. 어지간한 한의원 원장님들 같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라도 처리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치료받는데 별 불편함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냥 지금 뭐 아까 낮에 퇴근하고서 좀 하다가 뭐 집에 와가지고서 좀 잠깐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일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막 두서가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정리는 좀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통원 치료 중에 병원을 옮기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옮겨라. 저희 한의원 다니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불만이시라면은 그럼 다른 데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많다면은 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할 텐데 어쨌건 환자분들의 권리예요, 그거는. 내가 여기를 다녀봤는데 여기 원장이 불성실한 것 같아. 만약에 제 한의원에서 그런 것들 느끼셨다면은 다른 데로 옮기셔도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제가 방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면은 언제든지 옮기세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루에 막 여러 군데를 막 억지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문제 돼요. 그거는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질 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다 잡히는데 근데 병원을 옮기는 거는 맨날 바꿔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렇지만 입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입원했을 때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고 그러고 다니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중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치료를 한두 번 받고 싶다면은 일단은 병원 원장님한테 그 병원장이 있을 테니까 거기 원장님한테 뭐 허가를 좀 받던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뭐 얘기를 좀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가지고 치료받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저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입원하시고 계신 그 환자분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통원, 2번은 입원. 그러니까 입원 상황과 통원 상황이 좀 달라요. 그리고 3번 지불보증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험사가 인위적으로 그 치료받을 수 있는 날짜를 명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환자분의 치료를 강제로 뭐 중지시키려고 한다든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끝! 아이고. 이게 사실은 무선 마이크 써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디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 찍은 거예요.